자, 파트 3에서는 판다스에서 제공해주는 통계 기능 관련된 함수와 그리고 실제로 판다스에서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 데이터들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함수들이 있는데요. 그 함수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3에서의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이 파이썬 판다스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해주는 부가적인 기능들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통계 기능이 뭔지, 그 다음에 데이터 특성을 파악하고 가공하는 기능, 이런 관련된 함수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습과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PT 화면을 좀 줄이고 실제 실습을 진행하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데이터들을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 이럴 경우에 S라는 데이터에 대한 시리즈 데이터, 1차원 데이터를 만들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pd.series 그 다음에 하고 np.random 그 다음에 randn 이렇게 해주시고 50개의 데이터를 이제 랜덤하게 이렇게 생성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런을 시켜보시고 S를 한번 보시면 데이터가 50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쭉 생성되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S라는 데이터에서 만약에 S라는 데이터에서 샘플 형태로 해서 N이 3개만 우리가 추출해내겠다. 이런 명령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랜덤하게 선택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8번, 27번, 41번 이렇게 랜덤하게 생성이 됐죠. 여러분 또 뭐 랜덤하게 또 생성을 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인덱스가 다르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정보는 해당되는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밸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리즈 데이터뿐만 아니고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에 대해서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성한 그 형태를 보면 PD하고 데이터 프레임 np.random randn 하고요. 50by 4짜리에 대해서 실제 컬럼 이름을 이제 주고 싶을 때는 컬럼스 하고 리스트 한 다음에 A, B, C, D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 실제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다음과 같이 A, B, C, D라는 컬럼이 생성이 되고 여기에 이제 인덱스 번호로 0번부터 49번까지 되어 있고 거기에는 랜덤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됐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샘플이라는 명령을 제공해 주는데요. 이 샘플에 보면 이 플렉이라는 형태의 0.1이라고 주시고요. replace 한 다음에 이렇게 true라고 주시면 실제로 이 명령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러면 실제 랜덤 한 10% 정도를 우리가 바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1 하면 10%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꿔서 그 결과를 이렇게 다시 찍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과를 내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샘플이라는 통계 결과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뭐 간단하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명령들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 데이터 1차원 데이터 구조, 2차원 데이터 구조에 대한 가공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걸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요. 자, 뭐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해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실제 또 다른 데이터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df라는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sum이라는 명령을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컬럼별로 데이터들을 다 합친 값을 이렇게 출력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sum에다가 아무 인덱스를 주지, 커멘트를 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모든 컬럼들을 다 이렇게 합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sum에 1이라는 인덱스를 주게 되면 어떤 결과를 보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 각각의 행 단위로 우리가 합을 구해서 이렇게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sum에 아무 인덱스가 없으면 열 단위로, 그 다음에 1이라는 인덱스를 주면 행 단위로 이렇게 실제 구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민을 구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민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열 단위로 민 해당되는 민 밸류를 다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표준 편차를 우리가 구하고 싶다 그럴 경우는 df하고 std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통계 함수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표준 편차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많은 통계적인 함수의 그 결과를 보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이 df.하고 describe라는 그런 명령을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해당되는 모든 각각의 열에 대해서 개수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평균이 뭔지,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최소값이 뭔지, 그 다음에 25% 정도의 값이 뭔지, 그 다음에 50% 값이 뭔지, 그 다음에 75% 값이 뭔지, 그 다음에 맥스 값이 뭔지, 이거를 각각의 이런 행 단위로 다 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뭐 걱정하지 않고 그냥 판다스에 있는 아주 간단한 함수를 이용하면 이 테이블에 보여지는 그런 데이터들의 형태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아주 중요한 요소죠. 지금부터 한 실습을 한 2분 정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describe라는 함수를, 통계 함수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되어 있는 많은 그런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됨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판다스에서 제공해주는 많은 함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이나 뭐 시리즈 데이터에 대한 이제 가공이나 정보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그 실제 함수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count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널 값을 제외한 값의 숫자를 값이 그 몇 개가 있는지를 반환해 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 describe 함수는 배웠죠. 그 다음에 min하고 max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argmin하고 argmax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소 최대 값을 갖고 있는 색인 위치 반환을 해주는 명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dxmin, idxmax가 있는데요. 이거는 최소 최대 값 갖고 있는 색인의 값을 반환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퀀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0부터 1까지의 분위수를 계산해서 알려주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sum은 뭐 여러분들이 금방 배우셨고, 그 다음에 min도 배웠죠? 그 다음에 median은 여러분들이 이제 위치로 봤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값을 반환해주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MAD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평균값에서 절대 평균 편차를 만들어주는 결과가 되겠고, VAR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표본 분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TD 배웠죠? 그 다음에 SKEW는 skew 함수인데 이거는 표본 비대칭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KURT는 여러분들 cut라고 해서 표본에 대한 점도를 나타내고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UM, SUM은 누적 값을 계산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누적 민, 누적 맥스 이 값을 우리가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적 PROD는 누적
곱슬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DIFF는 우리가 1차 산술 차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계열 데이터 사용 시에 이제 유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차가 어떻게 되는지 바로 앞에 그 차이 값이 이제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PCT, 그 다음에 change는 퍼센트 변화율을 계산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rop NA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많이 쓸 건데요. 누락된 데이터가 있는 축을 제외시키라 이겁니다. 그래서 누락된 데이터가 있는 행이나 열을 없애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fill NA는 뭐냐면 누락된 데이터를 대신할 값을 채워라 이런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s null은 실제 누락되거나 널 값을 알려주는 불리한 값들을 객체를 반환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not null은 이제 실제 list null의 반대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우리가 아이리스 CSV라는 데이터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리스 데이터는 실제로 여기 보면 제가 프로그램 할 때 이제 여러분들하고 실습을 하는데, 여기 아이리스 CSV라는 파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메모장으로 이렇게 열어보면 실제로 데이터들이 컬럼 이름이 세팔 랭스, 그 다음에 세팔 위드스, 그 다음에 페탈 랭스, 페탈 위드스, 그 다음에 베리어티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읽고 싶을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아이리스 df 하고 pd 한 다음에 read 그 다음에 underline 하시고요. csv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 네임을 이제 iris.csv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iris하고 df라고 이렇게 딱 하시면 이제 그 csv로 있는 iris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자, 읽어오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열의 이름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팔 랭스, 세팔 위드스, 페탈 랭스, 페탈 위드스, 베리어티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 인덱스는 0부터 149까지, 즉 150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컬럼은 5개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런 데이터가 있구나, 그리고 CSV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iris.csv라는 파일이 있는데, 거기에는 실제 세팔 랭스, 세팔 위드스, 페탈 랭스, 페탈 위드스라는 컬럼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실수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베리어티는 실제로 문자열 형태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실제 이 iris.csv 파일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 iris.csv 파일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서치를 해보시면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고 이 파일을 오픈하셔서 이렇게 실제로 보시면, 그러면 그 데이터가 지금 일반적으로는 뭐 제공되는 것은 150 x 5짜리의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한번 구글에서 구글이나 이렇게 서치해서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프로그램에 저장을 한 다음에 이 그 파일을 여러분들이 판다스에서 제공해주는 read underline csv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리딩해서 그 결과를 보는 것까지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드릴까요? 예. 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 됐죠? 자, 이렇게 우리가 CSV 파일을 하나 읽어오면 되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을 다 이렇게 CSV로 저장을 해서 실제 그 저장된 데이터를 read underline CSV로 읽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가공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헤드라는 명령을 쓰시면요. 아이리스, 이렇게, 아이리스, 그 다음에 점 헤드, df.head 이렇게 하시면 내가 앞에 거 5개만 보고 싶다. 그러면 O 이렇게 하시면 이 앞에 있는 5개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뒷부분만 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헤드 대신에 이렇게 테일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테일을 써주시면 뒤에 게 이렇게 보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 아이리스 데이터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df.하고 info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info라는 함수를 이렇게 이용하셔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런을 시켜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아이리스는 레인지 인덱스가 150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인덱스는 0에서 149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걸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컬럼은 토탈 5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컬럼에 대해서 보면 세팔 랭스, 그 다음 페탈 랭스, 세팔 위드스, 그 다음 페탈 랭스, 페탈 위드스, 그 다음 베리어티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널 밸류, 넌널이 몇 개가 되어 있느냐? 그럼 150개들이 다 넌널이고요. 카운트에서 넌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D타입은 데이터 타입입니다. 데이터 타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epal.length width, 그 다음 petal.length width는 다 플로트 타입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플로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variety는 문자열, 그래서 오브젝트 타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info라는 명령을 이용하면 행의 개수가 뭔지, 열의 개수가 뭔지, 그 다음에 널 데이터가 몇 개가 있는지, 그 다음에 각 열의 데이터 타입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명령이 되겠고, 심지어는 메모리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사용량이 여기는 6.0KB 정도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실제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그젬플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하면 점점 이제 데이터 분석에 이제 들어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고 나서 이 아이리스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싶을 때는 이렇게 shape이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 shape를 하면 150바이, 즉 행이 150개, 열이 5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hape 명령을 이렇게 잘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 그 아이리스 데이터도 결국은 데이터 프레임 형태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리스 하고요, df.describe를 하시면, describe를 하면 이 아이리스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그 결과를 아까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describe 하면 여기에 뭐 count, mean, standard, deviation, 그 다음 mean, 그 다음 max 뭐 이런 정보를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런 정보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컬럼 정보가 뭔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iris df하고 column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iris df하고 index가 있었죠. 인덱스 하면 인덱스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0에서부터 스탑 이 150, 그러니까 149까지죠.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열의 이름을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열의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실제 베리어트 이름을 스페이시스로 바꾸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이 iris하고 df. 그다음에 rename이라는 걸 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columns 하시고 이거의 실제 이름이 variety를 그죠? 내가 spaces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spaces 이렇게 바꾸고 싶다, 이렇게 명령을 줄 수가 있고요. 뭐 in place를 뭐 true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iris df를 한번 찍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컬럼 이름이 이제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iris 데이터를 한번 찍어 봅시다. iris 데이터를 한번 여기서 이렇게 찍어 보시죠. 자, 여기서 한번 찍어 보고요. 런을 시키면 variant라는 명령, 이제 컬럼 이름이 있죠. 그렇죠? 컬럼 이름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rename이라는 실제 요 rename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하는데, 실제로 이 컬럼의 variant 요거를 우리가 spaces로 바꾼다 이거죠. 바꾼다 이렇게 뭐 하시면 이상하네요. 바꾼다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iris.rename y rename 명령을 쓰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 바꾸는 거를 우리가 콤마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여기 콜론을 이렇게 주셔야 되겠죠. 콜론을 주셔야 됩니다. 콜론. 오케이. 콜론을 주시고요. 여기에 in place 이렇게 true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서 런을 시켜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콜론을 주셔야 됩니다. 콤마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spaces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ename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시면 뭐 가끔 이게 커맨드들이 이렇게 약간씩 혼돈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마찬가지일 건데, 이제 뭐 여러 번 써보시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확인하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조작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에서 일부만 내가 가져와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테이블 조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ubset df라고 이렇게 변수를 하나 주시고요. 그래서 iris df에 내가 여러분들이 주셔야 되는 게 리스트 구조를 2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sepal.length 하고 sepal.width 하고요. 그 다음에 width 하고요. 자, 이놈하고 내가 여기 spaces 이거만 꼭 가져오고 싶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그런 컬럼 네임만 딱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찍어 보시면 이 컬럼의 일부만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부의 데이터들만 가져와서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씁니다. 꼭 이걸 염두에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해 보시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특정한 컬럼만 내가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 데이터 중에 오리지널 데이터 중에 나는 세토사 데이터만 가져오고 싶다, 이럴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세토사 df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세토사 df만 내가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iris df를 가지고 실제로 해보시면 iris df 데이터 중에, 그렇죠, df 데이터 중에 spaces 이렇게 쓰셔야 돼요. 요 놈이 실제로 여기 보면 세토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데이터만 나는 가져와라.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세토사 데이터로 집어넣어라.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토사 데이터를 찍어 보시면 그 결과는 이제 세토사만 들어와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뭐가 문제가 있나요? 여기 이퀄이 빠졌네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실제로 약간의 그 에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체크를 한 번씩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이리스의 그 스페이시스라는 컬럼, 행이죠. 그 행에 실제 세토사라는 데이터만 가져와라. 그래서 이거를 가져와서 세토사 df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특정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내가 어떤 그 중에 이 같은 값이 아니라 이제 그 값 중에 뭐 1.4보다 더 크거나 같은 것만 가져와라. 뭐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버지니카 데이터만 가져와라. 이렇게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세토사 데이터하고 버지니카 데이터만 가져와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OR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조작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꼭 참고하셔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 중에 내가 필요한 그런 부분만 추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능들을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조작하는데 값별로 정렬하기 위한 그런 소트 함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 iris df.sort value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iris df.sort 하고요. 그 다음에 values 이렇게 주신 다음에 그리고 값은 뭐 여러분들이 by 한 다음에 나는 setPal.length를 갖고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기본적으로는 뭐 ascending으로 하겠다. ascending으로 하겠다. 이렇게 false. 그래서 이건 false로 하겠다.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헤드 파트에 뭐 5개만 찍어 보시면 이렇게 실제로 그 결과를 이렇게 정렬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 이제 소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누락된 값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누락된 값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누락된 값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게끔 해주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은 isNull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iris하고 df.isNull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null value가 전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전부 false가 되겠죠. 여기는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null value에 관련돼서 sum을 구해보면 실제 null이 몇 개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게 해줍니다. 여기는 전부 다 아무것도 없죠. 0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null value들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null이 되어 있으면 그 null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없애버려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iris df. 그 다음에 drop이라는 거예요. drop na. 이렇게. 그러면 in place 한 다음에 이게 true라고 하시면 실제로 우리가 null인 데이터들은 다 없애버리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런 drop na라는 것들을 잘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null value를 제거하는 것들 아까 금방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null value들을 가지고 내가 특정한 그런 null 데이터를 다른 걸로 채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명령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령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명령이 iris 그 다음에 df. fill na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fill na라는 명령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채울 거냐라는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iris 하고요. iris 한 다음에
아이리스 하고요. 그 다음에 df하고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특정한 컬럼에 대해서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sepal.length 요 length 컬럼에 대해서 우리가 널 데이터를 fill 하겠다 이러면 이 데이터에 대한 실제 아이리스 스페이스죠. sepal.length 요 놈에 대한 평균 값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채우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명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뭐 in place 하고 true 하면 그 값에 대해서 이제 설정된 형태로 처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 실습을 앞에 끝까지 해 가지고 drop NA, fill NA 뭐 이런 것들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한 2분 정도 해 보시겠습니다. 자, 예, 잘 하셨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들을 실제 프레임 단위로 만들어서 그 프레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것들을 배웠고요.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통계 기능 3가지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자, 뭐죠? 네, 아주 뭐 잘 하시네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하는 게 뭐죠? 카운트 몇 개 있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평균이 뭔지, 그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이 뭔지,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함수 기능을 설명해 봐라. info, describe, drop NA, 그 다음 fill NA. 네, 그래요. 한번 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거 한번 다시 찾아보시죠. 그렇죠. 뭐 너무 여러분들이 쉽게 잘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판다스의 프레임, 뭐 시리즈 데이터든 프레임 데이터든 관계없이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describe 정보, 그러니까 전체 뭐 통계 정보들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drop NA는 뭐죠? NA를 없애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fill NA는 NA 데이터를 다른 걸로 채워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명령들이 이제 앞으로는 많이 사용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 판다스에서 제공해주는 통계 기능들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판다스에서 시리즈 데이터나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들에 대해서 가공하고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에 최대한도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